우리나라의 5개월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락장은 일단 이제는 좀 끝났다. 12월 한 달간을 봤을 때는 빠지면 네. 어우 이것도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줍줍의 기회다. 네, 줍줍의 기회인 것 같아요. 못난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순위 반도체예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뭐 같은 거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요. 바로 소개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유명하시고 다들 많이 아시지만 네. 저희 채널은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고요. 북꿈이 좀 왔는데 제가 부자를 꿈꾸는 개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미력하게나마 여러분들 좀 부자 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정보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 상황에 대한 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장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장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조정을 네네네.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요즘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많이 괴로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죠. 앞으로 꺾일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그 피크아웃. 아, 그렇죠. 거기 항상 그걸 걸려요. 기업들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펀더멘탈하고 수급으로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는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중국의 그 긴축 규제, 그러니까 약간 긴축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계속 뭐 공동부유, 규제책을 계속 내놨고 부동산 규제까지 해서 사실 이번에 헝다 리스크도 좀 터지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우리나라 경기에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또 뭐 100년 만에 팬데믹이 와가지고 공급망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또 생산을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좀 줬고, 근데 미국하고 차이점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애플도 사실은 거의 서비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인데 올해 IPO가 너무 많았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기관들은 그거 사려고 다른 주식 오히려 정리를 해버리고 받아줄 주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 기업들한테 쏠림이 나오면서 이 기업들이 시총이 뭐 크래프톤이 20조, 그렇죠. 카뱅이 40조까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쏠려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뭐 부진한 원인을 알면 이게 앞으로 계속이 될지 아니면은 바닥을 치고 다시 네. 올라올지 그거를 좀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좀 코스피 흐름이나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는 사실요 11월까지는 너무 안 좋았지만 2,800까지 찍었지만 12월 그 3일 동안 첫 3거래일 동안 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네. 근데 그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5개월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돌리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네, 오미크론도 네. 있고 뭐 테이퍼링, 가속화 이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갑자기 또 미국에서 부러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부러지면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이 올해 들어와서는 하반기에 뭔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안 좋을 땐 미국만 날아가고 네네. 한국이 좀 가려고 했으니까 아니 미국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 없는 건 아무리 미국이 이렇게 떨어져도요 한국은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부터 반도체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근 3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3조를 샀어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막 올리더라고요. 지난 5개월 동안의 저는 하락장은 일단 이제는 좀 끝났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랐던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이 규제를 너무 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요. 리커창 총리가 드디어 지준율 인하를 암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더 풀겠다는 네, 거죠? 풀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원했던 게요. 자꾸 중국이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돈을 안 풀어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 조금씩 풀어주고는 있었는데 시장이 원하는 건 지준율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랑 좀 비슷한 거죠. 중국의 드디어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감지를 하고 이게 그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의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전에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도 중국이 지준율을 낮춰버렸거든요. 그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1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한테는 되게 호재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12월 한 달만큼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조종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 또 팔아야 되나,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그쵸. 이번 달은 그러지 마시고 빠지면 네. 이거 또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줍줍의 기회다. 네, 줍줍의 기회인 것 같아요. 단 12월 한 달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싼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어떤 분은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난 그런 건 좀 무서워. 그래서 뭐 은행이나 철강 네. 뭐 이런 가치주 위주로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개인별로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각자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냐? 나는 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그러니까 우리 축구로 비유하면 공격수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막 성장주 위주로 하시는 분이고, 수비수는 뭐죠? 굉장히 방어적인 분이죠. 뭐 배당주 투자하거나 완전히 싼 것들 가치주라 그러죠. 크게 안 까먹어요. 그런 게 하시는 거고, 이제 미드필더는 이제 둘 다 하는 거죠. 약간 병행해서. 그 성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격수 스타일이면 당연히 성장주나 이쪽 비중이 높은 게 맞아요. 70% 정도는 성장주를 하되 30%는 깔아놓는 거죠. 이런 방어주를. 반대로 내가 약간 수비수다. 그럼 방어주를 한 70% 깔고 성장주 20, 30%. 이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다만 이제 이번 12월 달만 봤을 땐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 가치주에 되게 유리합니다. 미국의 성장주 따라갔던 뭐 게임, 엔터, NFT인가요? 뭐 이런 미디어, 이쪽은 미국형 기업들이잖아요. 무형제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은 이번 달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NFT가 좋아도 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12월 달에 나올 건데, 결국 미국의 성장주 급락과 이게 같이 맞물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쪽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까 일부를 팔아서 뭐 은행주나 뭐 요새 화학주나 아니면 뭐 반도체도 좋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부러 갈아타도 돼요. 내가 100이면 한 2, 30을 팔아서 이쪽으로 교체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성장주다. 무조건 성장주만 하겠다. 그러면 그냥 버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다만 이제 좀 현금 비중이 높거나 좀 주식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이번 달만큼은 그런 이제 성장주보다는 부진했던 못난에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네. 그 중에서 1순위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들도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너무 좋죠. 사실 뭐 가격도 비싸지 않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다 좋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 그러죠. 이 중에서는 뭐 철강, 조선, 건설, 화학, 기계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사면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이 봐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예. 왜냐면 이쪽은 절대 구조적 성장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목표가를 딱 잡고 10에서 20% 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2월 달에 항상 배당 얘기 나오니까. 그쵸. 네.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은행주들. 그런 것도 괜찮고, KTNG 같은 기업들은 배당을 지금 5% 이상 주는데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사면요 6%가 넘어요.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KTNG를 사면 3년 동안 6%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배당만.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방어주 그러니까 내가 수비형 투자자다. 그런 분들은 배당주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많이 빠진 것 중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뭐 금호석유 같은 거. PER 제가 봤거든요. PER이 2배, 3배 그래요. 와. 얘 진짜 말이 안 되죠. 포스코 3배. 네. 배당을 5% 이상씩 줘요. 배당 이렇게 주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그 증권사도요, 배당 한 4, 5% 주는데, 예. 주가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2월만큼은 좀 큰 기업 중에서 주가 못 오른, 제가 못난이라고 한 표현은 회사가 못났다가 아니라 주가가 못 가서 그래요. 그쵸.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싼 기업들 많잖아요. 뭐 오리온, 제일제당, CJ, 뭐 대상, 이런 기업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3천 넘고 막 계속 신고가 기록하고 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면 되게 고점일 것 같고 물릴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되게 네. 많은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초에 1월 달은 너무 들어가기 안 좋은 타이밍이었죠. 왜냐면 PER이 15배까지 갔었어요, 당시에. 정말 흥분했었죠. 많은 분들이 급등할 때 막 주식을 사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주식 사기 안 좋은 타이밍은 없어요. 대부분 그거 빨간 것만 보고 사요. 빨간 기둥.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주식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고점 대비 한 10% 빠졌을 때거든요. 좋은 기업이 뭔가 좀 가격 부담이 있고 이래가지고 폭락했을 때예요. 그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온갖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주식 안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00에 사려고 했던 분이요, 2,900이 와도 못 사고,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이제 자꾸 비관론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비관론이 우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2,500을 가도요 절대 못 사요. 2,000이 깨져도 못 사요. 왜냐, 2,000 깨지면 이제 진짜 뭐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영원히 못 사요. 그럼 언제 사냐면요, 진짜 결국엔 악수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증시가 막 올라가요. 3,300 최고점 뚫죠. 그럼 지금 못 참고 사요. 제가 경험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해봤고, 그런 경험.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몇 배냐면요, 우리나라가 10.7배래요. 역사적 평균 포예요. PBR 1.1배. 여기서 사서 물려도요, 버티시면 다 수익 났던 자리들이에요. 대신에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이걸 사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예요. 네. 가장 안 좋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반대로 좋아지고, 실제로 지금 디램 가격 올라가죠. 삼성이 드디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퀄컴 수주도 일부 받은 것 같은데, 고객사도 늘어나고, 또 자동차도 지금 못난이 취급받고 있지만, 자동차도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물리신 분들 많죠, 네. 지금 현대차. 잘하는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너무 매크로 때문에, 시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을 사지 말라는 그런 거보다도 과감하게 사자. 두 번째, 내가 산업하고 기업만 잘 선정하면 돼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그 기업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는 사실 누구나 다 갖고 누구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그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한 몇 프로 정도만은 일단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시장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내 계좌가 10에서 20% 까지는 것도 변동성을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슈퍼개미 되신 분들도 옛날에 2008년도, 제가 또 아는 분도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계좌가 마이너스 70까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된다고 생각한 기업은요, 그냥 현금 안 갖고 그냥 계속 사요. 빠질 때마다. 사서 50% 반토막 나도 그냥 버티세요. 근데 버텨서 이제 수익이 난 거거든요, 결국엔. 작년에 안 팔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같이 이제 아직 경험 없는 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더 힘들 수 있어요. 막 10에서 20% 까먹고 내 계좌 보면 팔았고 이러니까 못 견딜 수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나는 무조건 까먹기 싫어,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가지시고, 설사 그런 좀 손실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 뭐 산업 분석 공부 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되게 단순히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를 지금 내가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누가 좋아서 사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야죠. 삼성전자 내년에 왜 좋아질지를 신문 찾아보면, 모니터에도 신문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디램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램 공급, 이제 디램 사이클이 진폭이 짧아지고, 그리고 내년에 파운드리 기대되고, 아마 그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2023년에 또 자율주행차도 나올 것 같고, 메타버스 때문에 반도체 수요 더 늘어난다고? 근데 주가를 봤더니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져 있어요. 오늘 예를 들면 100줄 사보고, 그 다음에 좀 상황 봐서 또 빠지면 100줄 더 사보고,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서 샀으면요, 빠져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알잖아요. 삼성전자는 이 방향이야. 이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그냥 더 사는 거, 빠지면 기분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오랜 기간의 경험이 또 쌓이면서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반드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사님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조금 받았어요. 네네. 근데 현대모비스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하셨었나요? 예, 원래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작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현대모비스 24만 원 할 때였죠. 24만 원, 5만 원 할 때였는데 그때 한창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한창 높고 막 그랬을 이게 때. 거의 40만 원까지 한번 갔었어요. 1월 달에.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사신 분도 계시나 봐요. 그때 사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때는 뭐 아니 주가 25만 원에 40만 원 갔는데 다시 지금 22만 원대까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쵸.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일단 부품사잖아요. 네네. 부품사는 차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큐를 늘려야 되는데 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자꾸 쇼크 나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비스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요? 왜냐면 드디어 그 자동차 공급 부족 완화가 시작됐다고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직접 CEO가 직접 언급을 했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도요다가 이번 12월부터 일본의 전 공장을 다 가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지했던 것들. 무슨 얘기죠? 반도체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현대차도 12월부터 주말 특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할인받던 부품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모아가시면 좋은 게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핵심 부품 회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이 없어요. 나중에 지주사로 분할할 거예요. 인적 분할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아마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지주사, 하나는 사업회사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아직은 지분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언젠가 늘려야 되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나중에는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도 전동화 부품 납품하고 그러니까 모든 전기차, 수소차의 플랫폼을 이 기업이 다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도 내재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급 이슈가 점점 완화되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터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품주도 좀 담아야 된다. 그만큼 빠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드리고 싶어요. 테마를 한 저는 4개로 한번 묶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령화. 두 번째가 이제 저는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매수 매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타이밍 보지 마세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